어제 김건희 여사의 사과 문자, 사과 의사를 밝힌 그 문자를 놓고도 여러 가지 좀 그 해석에 논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이 문자가 공개된 시점이랄까 뭐 이런 거를 두고도 이게 뭔가 당무 개입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문자에 답을 했다면 이게 야당에서 국정농단이라고 하지 않았겠냐 이런 식의 논리를 펴고 있는데요. 후보님 보시기에는 문자를 두고 나왔던 한동훈 후보의 그런 설명들 좀 납득이 되시나요? 문자에 대한 얘기는 하고 싶지 않고요. 예. 당무 개입 그리고 국정농단이라는 우리로서는 정말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예. 당무 개입이라는 얘기가 우리 한동훈 위원장의 입에서는 2번 나옵니다. 이번에 나왔고요. 예. 1월 21일인가 그 윤지혁 원내대표와 당시 비서실장하고 예. 만났을 때 네. 이거 당무 개입입니다라고 하면서 사퇴 요구를 거절을 했죠. 그다음 또 당무 개입은 우리 한동훈 그 당시 검사장인가 뭐 검사로서 수사했던 박근혜 예. 그 사건에서 나온 게 박근혜 대통령 사건에서 나온 게 당무 개입이죠. 네. 당무 개입 국정농단으로 탄핵이 된 거 결국 구속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딱 한 가지만 던지고 싶습니다. 좋다. 당무 개입이라고 치자. 그러면 작년 12월 15일 네덜란드에서 대통령께서 귀국하신 후에 그다음 아주 급속도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지명이 됐거든요. 예. 사실은 그때 저도 경합 후보였습니다. 뭐 지금 뒤늦게 이름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네. 아니 조금 더 깊은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근데 대통령께서 한동훈을 지명을 하셨어요. 예. 뭐 자세한 과정 모르지만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는데요. 법무부 장관 현직이었고요. 예. 그래서 그걸 수락한 다음에 뭐 이제 박수 받으면서 나와가지고 저 뭐 법 앞에 평등 이러면서 이제 또 2차 충돌로 간 거 아닙니까? 1차 충돌로 갔던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때 아니 대통령께서 법무장관인 한동훈 위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지명한 건 당무 개입입니까? 그리고 그럼 그거는 당무 개입이 아니고 예. 사퇴 이사 요구한 거는 당무 개입이고 자 지금 그 사과 의사를 묵살했냐 예. 이 문제가 되잖아요. 네. 이걸 뭐 사적이다 뭐 당무 개입이다 이러는데 우리 선거 승리 책임이 비대위원장입니다. 예. 선거 승리의 가장 큰 악재가 당연히 그 디올백 문제였고요. 그렇죠. 그걸 사과를 했으면 개항에서 제가 이재명을 꺾었을지도 모릅니다. 네. 예, 저도 다 우리 당선자들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부. 예. 근데 그 설사 대통령실 참모들이 반대를 하고 대통령께서 그 부인에 대한 그게 끔찍하시잖아요. 예. 야, 차라리 내가 나가서 사과를 하면 했지. 근데 이거는 몰카 공작이 본질이다. 그런 입장이셨기 때문에 예. 이제 그 대통령 영부인 입장에서는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제 난감했겠죠. 예.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원래 20년 이상의 신뢰 관계가 있으니까 그러면 자 한동훈 위원장께서 대통령께서 걱정하는 어떤 지지율이 꺾어 떨어지거나 진정성 논란이 나오거나 또 야당의 공세 때문에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염려도 말씀드리고 해서 그 부분을 좀 같이 서로 어떤 핫라인이 만들어지면 예. 거꾸로 대통령과 대통령실도 설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사도 저는 이건 뭐 추정이지만 그 문안을 보면 저는 그런 게 느껴졌거든요. 예.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그 대통령 영부인이 저 어디 뭐 공기업에 누구 취직시켜주라 내 우리 저 여기 내 직원 뭐 친척이 뭐 사업하는 데서 이러면 당무 개입이죠. 예. 아니면 거기 공천 주라 이러면 당무 개입이죠. 하지만 대통령 영부인이 당사자인 네. 총선에 가장 승부가 걸려 있는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그 반대하고 있다면 예. 그리고 비대위원장이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입장이라면 네. 당사자가 의사를 밝히면 정말 천군만마를 얻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본인이 의사를 밝혔으니까 그래서 우선 설득만 더 했다면. 확인부터 하고 예. 아니 확인도 안 해보고 이거는 거짓말이다. 이거는 알리바이성 사과 어떤 이 예. 알리바이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단정을 하는지. 예. 그래서 만약에 저희도요. 네. 막 삼자가 나에 네. 대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막 험담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나의 문제를 놓고 다른 사람들끼리 이제 예를 들어서 친구 간에 싸움이 붙었어요. 네. 그러면
그걸 중재하려는 사람, 그걸 해결할 사람은요. 네. 그 사람들의 말도 듣고 참고는 하지만 당사자를 만나서 예. 과연 어디까지가 가능한지 듣고 그걸 가지고 사실 중재하고 당사의 의사를 전하면서 당사의 의사가 뒷받침되기 때문에 그 신뢰를 조심조심 다루면서 최선의 선의를 가지고 성사시켜내는 거, 네. 갈등을 해결하는 거, 예. 이게 리더고 이게 당시 비대위원장에게 우리가 요구됐던 원했고 자세다. 또 예. 대통령과의 신뢰, 영부인과의 신뢰가 누구보다도 가장 세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문제도 서로 정말 가슴을 터놓고 얘기하고 예. 불편한 얘기도 이번 한 번만 제 말을 따르십시오. 예. 제 말 따라서 손해본 적 있습니까? 이러면서 좀 설득을 해가지고 네. 아니면 내가 이게 잘못되면 내가 책임지고 물러나겠습니다라는 자기도 배수진을 치면서 예. 일이 성사되게끔 끌고 가야죠. 예. 저라면 그렇게 했을 겁니다. 저희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마지막 질문 짧게 드릴까 하는데 진중권 교수가 지금 뭐 해외에 좀 머물고 있는 상태인데 오늘 뭐 새벽이에요 한국 시간으로 글 올린 게 있어가지고 하나 저희가 가져와 봤는데 여기서 갑자기 조금 공개란 부분이 총선 직후에 김건희 여사가 먼저 진중권 교수에게 전화가 와서 당시에 이 사과 문자를 보냈지만 사과하지 못했던 뭐 그런 이유로 좀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기를 보면 주변에서 그 극구 말려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과를 한 번 하면 계속해야 된다 이런 논리 때문에 주변에서 극구 말려서 하지 못했다 뭐 이런 말이 등장을 하거든요. 저것만 보면 실제로 사과를 하려는 기류는 그 여사 주변에서는 없었던 것 같기는 한데 어떻게 그건 이미 보십니까?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 본인부터 예. 대통령실 그리고 주변의 국회의원들도 말렸는데 여사 혼자는 본인만 본인 당사자는 거기에서 고뇌가 컸고 한동훈 위원장과 만약에 논의가 되면 거꾸로 설득할 수 있는 본인이 내가 하겠다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그게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한 줄기 빛이라도 탈출구가 있다면 그거를 모여들어서 그거를 저 동굴의 그 암벽을 손으로라도 헤쳐서 탈출구를 마련해야 되는 게 생존이고 예. 어떤 팀의 생존을 이끌어 나갈 리더의 책임 아닌가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좀 짧게 진행을 한번 해봤는데요. 다음 기회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원희룡 후보와는 여기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